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기대기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제가 최근에는 이 종목들을 좀 분석해드리면 종목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들도 같이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직까지 이 추천주들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은 감심 종목 현황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놓지 않은 상태라서 촬영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촬영하는 것들은 단독으로 두산 로보틱스만 올려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추천주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요인들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 최근에 좀 올라가는 회복 장세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은 살짝 주종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같이 함께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순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국가 부채에 대한 경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뉴욕 증시가 좀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안 좋진 않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밤에 대한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달러, 그러니까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좀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달러가 강달러 흐름들로 보여주면서 관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선반영이 되기도 했었죠. 아마 금일 국내 증시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여줬는데 뉴욕 증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가 오늘도 뉴욕 증시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계속 이 조정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생각보다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런 부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국내 증시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겠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좀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5월 19일에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5월 27일에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 홍콩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연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1분기 경영 실적 발표. 근데 당시에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것들은 1분기 실적의 적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것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안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2025년도 3월 24일 작년 재고가 2배 늘어났다, 협동 로봇이 좀 부진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 로봇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들이 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좀 심해졌었던 게 이 4분기였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있었던 게 4분기에 작년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이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1분기에도 이런 적자가 4분기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4분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진 않겠지만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자가 좀 얼마가 나올까, 적자는 사실 기정사실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고 A 기업을 어떻게 인수를 할 거고 어떤 기업으로 A 접목한 제품들을, 이 협동 로봇들을 나와주면서 두산 마켓이랑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시장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1분기 매출이 52%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작년 재고가 증가되면서 협동 로봇이 지금 부진하고 있다. 국내 1위 협동 로봇 기업이잖아요. 고정비 증가로 손실이 확대됐는데, 이거를 당시 5월 8일에 있었던 경영 실적 발표, 여기에서 뭐 때문에 실적의 적자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인수를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좀 없었어요. 대신에 소프트웨어 쪽의 북미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지금 실사를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긴 했는데, 그게 A를 접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없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어떻게 해서 실적을 흑자를 낼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좀 없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조차도 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 기업 설명회가 5월 27일에 홍콩에서 진행을 하는 이 기업 설명회에서 이 구체적인 실적에 따른 영향들,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일단 적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차피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그 요인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조금 불명확한,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니에요.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 로봇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불안 요인들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제 변수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변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이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시장의 회피, 시장도 오늘 부정적인 요인들,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면서 불확실성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에 대한 회피성으로 주가가 조금 수급이 부정적이로 진행이 됐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두산 밥킷에 대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밸런싱이 좌절이 됐다. 두산 밥킷.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해 시장의 반발과 계엄 사태로 산업 구조 재편, 리밸런싱이 좌절된 두산 밥켓이 하반기 인수합병을 나설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쌓은 현금성 자산만 2조에 육박해 내일을 위한 실타는 넉넉한 편이다. 지금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랑 함께 합병을 하려고 진행을 했어요. 수직 계열화 이외에 자동화, 무인화 확장을 위한 인수 합병도 사업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거론이 된다. 두산 로보틱스 밑에 8조 원의 두산 밥켓을 배치하기 위한 리밸런싱을 시장에서 호응받지 못했다. 두산그룹은 지주 부분의 혁신 전담 조직인 파이랩 이 신설을 시켰고 이 인간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AI가 실제 기계나 로봇 이런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돼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 이런 것들의 시너지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게 어찌됐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이긴 하거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가 이 AI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M&A 이 금액들을 빵빵한 현금 가지고 3월 말 이번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 자산이 1조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지고 A 기업을 인수를 한다. M&A를 진행을 한다. AI 파이랩 이걸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이 빵빵한 현금을 가지고 A 기업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I의 기업이 될지 이번에 인수를 한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지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제품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AI를 접목한 그런 로봇 제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판매가 나와야 매출이 증가되게 되고 고정비, 마케팅 비용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로봇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두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인수를 한다 했어요. 그리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그룹에서 이 파이랩 AI 소프트웨어 인간에 분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판단력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 하나씩 생겼죠. 이걸 다 같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상장 기업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A, B, C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버틱스 그리고 밥켓 이걸로 넘겨주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두산의 이 파이랩이 A 그리고 B, C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구조가 이 합병되는 이 기업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이 그룹 차원에서의 시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대한 기업이 하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그룹도 그렇고 밥켓도 그렇고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밥켓의 로보틱스의 합병에 대한 것들이 무산이 됐지만 이런 방향으로 두산 그룹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대응 전략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협업사 이벤트 안내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네스트 투자자문이랑 협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 이 써니전자 코나이 파미셀 이게 12월 4일, 12월 6일에 나왔던 것들이 보이죠. 12월 4일, 12월 6일 써니전자 코나이 파미셀 말고도 이런저런 종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써니전자 12월 4일은 이날이죠. 이날 주가 고가가 1920원 수준이었습니다. 12월 4일. 종가가 1820원이었죠. 종가가 182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3780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거는 3200원까지 3300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70%가 올라갔고 여기 70%가 올라가게 됐고 이후에는 이 100%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이 이 검색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나 기관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단기순이익이 괜찮은 기업들 중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도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검색하게 해주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코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코나이도 12월 4일이 이날이죠. 이날 종가가 18,810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70% 정도 올라갔지만 이때까지 100% 정도 110% 120% 아마 그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코나이고 써니전자랑 똑같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파미셀 같은 것도 똑같아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12월 6일에 검색이 됐죠. 이날
딱 조정을 받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딱 나와줄 때 이때 검색이 12월 6일 해당 일자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12,920원까지 거의 1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그런 검색식인 거고, 검색식만 이 조건만 바로 보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식만 바로 보내드리면 바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쓰실 줄 모르는 방법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영상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을 받으시려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보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시라고 되어 있죠. 문자로 이 검색식을 영상이랑 함께 받으시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메신저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추천주들이 좀 나가고 있는 이런 공부방이 있죠. 이 보넥스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영위를 허가받은 전문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종목 추천, 이렇게 여기 이 방에도 종목 추천이 나가고요.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대응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알려주세요. 두산 로보틱스만 딱 보내주시면은 투자자문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방법, 전략, 진단,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종목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운영을 해야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보들과 함께 종목들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좋죠. 이렇게 종목 추천도 받으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면은 분명히 주식 하시는 데에도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간 리포트를 무료로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네스 투자문에서 매일 VIP 종목 분석 리포트가 매주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게 리포트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실리콘2 3월 20일에 나온 리포트예요. 이런 식으로 VIP 매집 종목에 대한 이 종목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VIP 매집주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리포트인데 분명히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고 38,200원 수준이었어요. 3월 20일 이날이었고요. 이날 이후에 주가가 45,4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어요. 대략적으로 60%가량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죠. 실력이 확인이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방이라든가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종목명 보내시면 되시고, 공부방 원하시거나 이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VIP 매집 종목 분석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번호 010-2230-1350으로 문자 8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검색식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령하실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참고를 해주시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1선의 지지 구간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외국이랑 기관이랑 계속 주가가 하락할 정도의 순매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과거 반등이 나왔을 때 39,4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거래량 이때 이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매수를 한 물량이잖아요. 주가가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면 매도 물량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면서 거래가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이 매집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매수 물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최근에 2025년도 이전에도 이때 거래가 많이 됐는데 평균 가격이 여기잖아요. 자, 그럼 평균 가격에서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와줬네요. 그럼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 물량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행보 가능성들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 첫 번째.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45,000원 부근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들은 좀 낮겠죠. 갑자기 급등한다면 이 55,000원 이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것들, 갑자기 급등하면 여기서 이렇게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지지구간, 저항구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 1번, 2번, 3번에 대한 우리 직장이 다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지만, 이 대응을 좀 잘 못 잡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투자자문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